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짱박사TV의 장성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약의 항암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암 환자는 한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오늘도 저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한약을 복용하면은 항암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지고 부작용도 낮춰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한약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를 좀 담당한 의사님들이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라. 한약을 먹으면 간이 문제가 오고 신장에 문제가 오고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절대 먹지 말라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의사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병원에서는 한약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과연 암 환자는 한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봐도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체불명의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답변 드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한약에 가장 전문가는 한의사인데 불구하고 전혀 한약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그런 답변을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언론의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전체 의사 가운데 83%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2001년부터 모든 의대에서 한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의사들 가운데는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오히려 주장가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지금부터 20년 됐네요.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한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다 교육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든 젊은 의사들이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의사들인데 되게 많죠. 그거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의대에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한약을 쓰다 보면 이게 뭐야? 아니 근거 없어 라고 무조건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방과 양방은 서로 보완해야 되는 의학이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일본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일본의 일본의 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의식이 어떤가 봤더니 옛날에 한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하고 거의 지금의 우리나라 의사들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35년에서 36년에는 한방을 경멸하는 분위기가 의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쓴 게 35년 이상 됐다는 거고요. 왜냐? 일본은 법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없고 침을 놓는 침구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의료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좀 경멸했는데 일본의 현재 일본 의사들의 수가 약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기사가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30만 명, 우리나라는 한 1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인데 그 중에 83% 정도가 한약을 처방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한약의 근거를 많이 알고 싶어서 근거 지금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의료가 이원화가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의사님들이 한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폄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님들은 아직까지도 한약을 안 씁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 팩트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논문은 2012년 논문입니다. 2012년에 논문을 했느냐 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기록은 훨씬 더 전이죠. 이 당시에 전체 의사의 지금 한 684명을 이제 통계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통계를 내봤더니 한 83.5%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더라. 일본의 의사님들이. 이제 그런 전국의 의사님들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의 의사들은 지금 어떤 과가 지금 좀 많이 한약을 쓰고 있는가 봤더니
모든 일본 전역 의사들 대상으로 통계를 한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83.5%의 의사님들이 현재 한약을 실제 처방하고 있다는 얘기고, 과별로 보면 내과 선생님이 통계를 했을 때는 88.8%, 가장 많습니다. 내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산부인과 선생님이 86.7%로 또 산부인과도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외과 선생님도 84.7%가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한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가 내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이런 사람들 절대 한약 먹지 말라 그러고, 수술하고 나서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던데, 어떤 노력이시니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과가 내과고, 외과도 뭐 84%나, 그러니까 일본에 외과 수술하면 기본적으로 한약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웠어야죠.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흔하게 한약을 쓰거든요, 일본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산부인과 선생님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일본의 의사님들은 한약을 이렇게 많이 쓸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이 안 해주고 계시죠. 그죠? 지금 보면 이 한약을 쓰는 선생님들의 79.8%가 양약과 한약을 함께 처방하더라. 함께 처방. 이게 무슨 얘기냐? 양약도 알고 한약도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율적으로 우리가 양방과 한방이 같이 병행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한약만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20.2%입니다. 한약만, 양약 안 쓰고 한약만 단독으로 쓰는 것도 20.2%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왔고,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한약만을 단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44%입니다. 44%. 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한약만 쓰는 걸 얘기합니다. 양약 안 쓰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공식 지침이 한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아, 정말 그렇습니까? 유방암 호르몬 의존성인데 한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한약입니다. 가미소유산이나 우리 계지복용환이나 뭐 이런 약들이 유방암의 호르몬 의존성에 항암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일단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의 어떤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이라든가 뭐 이런 항호르몬 항암제들의 부작용을 낮춰줍니다. 그러면서도 항암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러면은 정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누가 얘기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한의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의사들이 얘기를 하면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해버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먹지 말라고 자꾸 해버리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 진짜 암 환자들한테는 한약을 지금 쓰고 있는가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900명을 의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900명이냐면 일본의 각현과 지역에서 지정된 암치료 전문병원 124곳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900명을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2.4%의 의사님들이 한약 처방에 경험이 있더라. 한약을 쓴다는 건, 암센터는. 암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님들, 일본에도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동경대가 있고 서울 아산병원 같은, 삼성병원 같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 근무하는 의사님들은 한약을 쓰는 비율이 92.4%나 돼요. 아까 통계보다 훨씬 높죠. 그죠? 일반적인 통계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73.5%는 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73.5%는 암 치료 관련된 목적으로 처방한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암 환자한테 치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832명, 즉 92.4% 선생님은 한약을 처방해 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92.4%입니다. 전체 통계에서. 그리고 이 가운데 66명, 즉 7.3%는 환자가 요청해서 처방했고, 73.4%는 암치료 목적으로 이분이 알아서 쓴 겁니다. 환자가 요구해서 쓴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주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환자가 모르지만 의료인이 아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참 너무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이제 비율이라는 거, 이제 이런 통계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한약의 이 유효성에 대한 기대, 의사님들이 볼 때 이런 유효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약을 쓰면 왜 좋은가? 일단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항암제 부작용이 개선되더라. 항암제 부작용이 개선되더라. 이게, 이 기대가, 이게 레벨 3하고 4하고 했더니, 70.4%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항암의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양약도 써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 한약을 쓰니까 훨씬 잘 조절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73.4%.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 암 환자들이 보통 피로하고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많은 이제 부작용, 염증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삶의 질이 한약을 썼더니 더 높아지더라. 67.9%. 이게 이런 기대가 표현이 됐고 또 항암 하는 게 방사선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사선 부작용 개선도 한 64.9%가 기대가 되고 된다고 지금 통계가 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면역 자극이 어떻게 효과가 되더라. 항암을 하거나 암 환자들 면역이 상당히 바닥이 되는데 이게 부활하고 자극에 효과가 되더라. 이게 55.6%의 기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현재 이 통계들이 다 그런 통계들입니다. 예, 면역 자극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방사선 부작용이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 이 통계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경험한 자들만의 통계지 이 경험하지 않고 한약을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한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 27분이 이제 저술한 일본의 가이드입니다. 어떤 가이드냐면 왜 암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한약을 그동안 한 30년 이상 의사들이 일본에서 써봤더니 왜 한약이 있으면 좋은가? 왜 유용성이 있는가? 근거는 뭔가? 그 의사들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또 하나는 항암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 전, 수술 후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때 한약 있으면 유효성이 있더라. 장폐성도 많이 예방이 되고 수술 염증이나 이럴 때 항생제만 쓰지 않고 한약을 쓰면 더 빨리 상처가 아물더라. 암 환자한테 더 좋더라. 이런 내용들이고 여러 암 환자들이 흔하게 쓰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뭐 플루라실 계열이나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탁신계, 여러 뭐 파크레탁셀, 로세탁셀 이런 여러 항암제들이 있는데 이런 항암제들에서 한약을 썼더니 훨씬 시너지가 나고 부작용도 더 적고 효능이 높고 생존율도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들이에요. 다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근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약을 썼더니 암이 전이나 재발이 많이 억제되더라. 그 한약이 뭐냐는 거예요. 이상한 이제 우리가 근거 없는 대체요법을 하는 게 아니고 허브라고 하는 기반에서 그동안 전통 한약에서 많이 했던 이 한약이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사기 아마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음식도 못 먹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 완화 케어에서 한약을 많이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우리나라 양약만 주로 많이 완화 케어 센터에서 하는데 한약을 한번 써보십시오. 훨씬 생존율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많고 영양, 특히 암 환자들이 영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항암을 하면 일단 소화가 안 되고 구내염이 오고 설사하고 당연히 영양이 바닥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장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사를 이용한 영양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먹을 수 있을 때 가장 영양이 회복이 돼서 암 환자 여유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약이 한방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불안, 우울, 초조, 불면증에 쓰는 약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 완화 케어, 또 여러 가지 가이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보시기 오히려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 일본이니까 가능한 논문인데 어떤 논문이냐면 우리가 이 대장암을 치유를 하고, 그러니까 수술이죠. 대장암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하고 나서 항암만 쓴 군, 그리고 항암하고 한약을 같이 쓴 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약을 쓴 군을 생존율, 재발률과 생존 기간을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경우냐, 2기 대장암 환자한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 한약을 안 쓴 군은 뭐냐면 그냥 수술하고 항암만 하고 끝난 군 74레고요.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한약도 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한약을 쓴 군이 38레를 했는데 어떤 한약을 썼냐? 일본의 의사들은 흔하게 보약을 많이 씁니다. 암 환자들한테. 그때 많이 쓰는 보약이 10전대부탕,
보존혈당, 보약입니다. 기운 많이 나게 하고 면역을 증강하고 NK세포를 높이고 대식세포를 부활을 시키고 우리가 이런 면역을 증강을 시키고 또 호주무 감소증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주고 또 삶의 질을 높여서 기운도 나게 하고 암성피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암 환자들은. 근데 그런 약이 근거가 되게 많습니다. 소시호탕은 항염증제입니다. 한방에서 쓰는 항염증제. 그래서 수술 후에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고 NK세포를 부활해주고 그리고 간암이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이 이제 소시호탕이고 실제로 간암이나 단도암의 어떤 비율을 스스로 죽게끔 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뭐 외과 수술하고 나서 많이 쓰는 약인데 한방에서 쓰는 이 약은 항생제 대체로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을 쓴 군이 38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총 148회를 해봤더니 이걸 이제 했더니 재발률을 봤더니 2기인 경우에 한약을 병행한 군이 재발률이 5%, 보통 3,000일까지 지금 3,000일 동안 좀 통계를 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항암만 한 군, 그죠? 이제 1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술하고 항암하고 한약을 쓰고 꾸준히 한약을 쓴 군은 5%고 수술하고 항암한 군은 15%로 3배 정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 통계적 유의하게 낮은 수치 재발률이 한약을 쓴 군이 보였고 5년 생존율 역시 한약을 쓴 군이 97%, 그냥 항암만 끝낸 군이 89%로 전부가 모두 한약을 쓴 군이 일단 재발률이 5년 생존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 생각에서는 결론 뭐예요? 아,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한약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한약을 써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항암이나 수술하고 나서의 보조요법으로서 이 한약이 상승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혈액적인 내과 선생님이 이런 약을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믿음이 안 가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연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혈액적인 내과 선생님이 한약을 쓴다 했는데, 우리나라 혈액적인 내과 선생님 절대 쓰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럼 일본이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 논문은 헤마톨로지가 혈액종양 내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혈액종양 내과에서 어떤 논문이냐면 201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진행성 담도암입니다. 진행성 담도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진행성 담도암인데 좀 담도암이 우리가 담관암에서 상당히 어려운 암에 속합니다. 췌장암처럼 상당히 항암제도 잘 안 듣고 어려운 암인데 이 환자 어떤 경우였냐면 4기입니다. 4기 환자. 게다가 나이도 많아요. 많은 80대 여성의 증례인데 십전대부탕을 항암제하고 이 잼사의 항암제하고 십전대부탕을 했더니 훨씬 시너지가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암 효능을 높이고 그리고 이 진행성 담도암 치료에 이 제니탈변하고 병행했을 때 훨씬 효능이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일본 의사들이 하는 논문입니다. 한의사가 하는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됐으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거를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네, 어떤 볼게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 어떤 환자였냐면 84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 경우 항암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집에 가서 요양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경우는 84세인데 결장의 침습, 지금 결국 뭐예요? 4기라는 얘기입니다. 진행성 담도암인데 결장에 침습됐고 간으로도 전이됐어요. 이게 뭐 전형적인 4기죠. 진행성 담도암, 진행하고 있을 때 계속 암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자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피로하고 식욕부진이 동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삶의 질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웬만하면 항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항암마다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80대인데도 항암하면서 한약을 주면서 같이, 보약을 주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뭐 도움이 되는가. 제니탑이랑 항암을 했을 때, 제니탑이는 담도암의 기본적인 항암입니다. 췌장암에도 많이 하시는데, 한약을 십전대부탕을 병행해서 왜? 피로하고 식욕부진이 있으니까 일단 몸을 좀 보강하면서 해야 되겠다. 또 골수가 손상해서 백혈구나 뭐 혈소판, 빈혈이 많이 또 오던데 이걸 많이 회복시키는 게 지금 십전대부탕 보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높이고 했더니 병행을 했더니 아주 좋은 반응이 왔다는 익스트림리 굿, 대단히 좋은 반응이 왔다. 왜? 근위의 암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항암을 했더니 완전관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완전관해란 건 뭐냐면 암 환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효과죠. 암이 CT상에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4기 암 환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언제까지 내가 항암을 하냐는 거예요. 또 완전 간해가 되면은 일단은 항암을 텀을 완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한약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암은 여러분이 암세포만 생각하는데, 암이 자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암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 있어요. 자라기 위한 토양. 이게 종양 미세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여러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자기가 자라기 좋은 염증 환경을 만들어서 이 토양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게 한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에 침입된 림프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오는데, 이 한약을 썼더니 특히 이 면역을 상당히 증가를 시켜주더라. 특히 이런 것들이 안트라시클린이라는 항암제, 특히 잼스타백이라는 이런 항암제 효능을 특히 항암 세포 사멸에 훨씬 더 도움이 추가적인 사멸을 해주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십전대보탕이라는 이 보약이 특히 일본의 의사들이 아주 많이 씁니다. 십전대보탕을. 근데 이것이 특별히 종양 특이 면역 효과 반응해서 이 젠스타빈 항암 효능을 증진시킨다. 근데 젠스타빈만 증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항암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암을 이거 자체로만은 또 축소해서 퇴축당 경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들 때 한 얘기지만, 결국은 진행성 담도 환자들한테 이것이 당연히 도움될 수밖에 없죠. 사기인 경우 이것만 뭐 담도하면 도움되겠습니까? 아까 보면 대장암도 도움되잖아요. 이런 논문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환자들이. 제가 이런 설명을 해서 다행히 젠타빈 진행 중인 분들 당연히 제가 이 논문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그래도 주저부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 주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사명은 뭐냐면 올바르게 환자들한테 일단 생존율을 높이고 효능을 높이는 걸 누군가는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이 도움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너무 저는 그런 게 악함 같고, 그래서 이 논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트린이 대단히 좋았다. 그녀의 암이 사라졌다. 그녀의 암이 사라졌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 의료인은요, 양약이 중요하고 한약이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더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인 것들을, 근거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의사의 도리고 의료인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 통합의학이 치료되는, 이제 서로 토의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한의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약간 제가 톤이 좀 강해서 죄송한데, 오늘도 환자들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들을 좀 약간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근거 있는 것들을 더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